아부다비 행정청장 무슨 국무총리급이니 어쩌니 하는데 뭔 총리급입니까? 제가 봤을 때 한 차관급밖에 안 되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지금 한국에 와서 호주머니 손 딱 넣고 카메라에 노출되고 대통령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공항에서 한국이 의전 차량으로 에쿠스를 제공했는데 UAE 대사관 측에서 칼두는 한국 차 대신에 UAE 대사관이 제공한 벤츠 차량을 탈라 한다. 이러면서 못 타겠다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 오는데 김포공항에서 통관 절차도 밟지 않고 곧바로 기어 나가면서 거기 앞에 한국이 에쿠스 차량까지 의전 차량 에쿠스 리무진을 활주로에 대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무리 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식 접견 일정에는 사전 등록된 차를 타야 되고 의전상으로도 우리가 제공하는 차를 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제서야 칼둔이 에쿠스 리무진을 탔다고 합니다. 인구 600만 국가의 특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거의 그 나라의 왕노릇을 지금 했습니다. 자, 누가 이런 이야기를 또 써놨더만요. 아마 문바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뭐 13억 중국의 인구 5천만 한국이 홀대받았다고 뭐 붕괴하면서 600만 UAE가 5천만 한국에 대해서 홀대론을 제기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교할 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요. 자, 미국 대통령 정도 말고는 거의 한국에 온 외빈들은 이 한국 정부가 제공한 차량을 탑니다. 그런데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한국 정부가 차량을 제공할 만한 위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임종석이 핵특사로 한번 갔다 오니까 파트너도 거의 임종석급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회담에서요. 양국이 이혼 못할 가톨릭식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으니 뜨겁게 사랑을 하자 이래 이야기를 하고 뭐 왕세제가 친서 보내서 문 대통령의 발언 방문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칼두는 임종석에 대한 의혹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글마가 뭔데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까? 임종석이 칼둔한테 그렇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야기를 좀 하라 했습니까? 그래서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칼둔 청장이 약간의 유감을 표했다면서 문 대통령도 칼둔 청장에게 한국 상황 때문에 UAE에 불편함을 끼친 게 아닌 건지 모르겠다. 중국 가서도 굽신, UAE 특사한테도 굽신, 이게 대통령이 만날 급이나 됩니까? 정말 기가 찬데요. 그러면서 지금 UAE 의혹은 이제 뭐만 남았냐.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이 UAE와 한국 간의 안보 협력 문제를 갖다가 처리하는 걸 반대를 했다. 자기가 반대했다. 그래서 그냥 국회 없이 UAE하고 한국하고 안보 협력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양국은 한국의 특전사가 왕세제 경호작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군사협정을 맺었는데 이 대목을 미국이 알게 돼 문제 제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는 UAE와 이 조항을 삭제를 위해서 협상을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UAE하고의 문제가 군사협정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이 잘못했다고 귀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런 UAE와 한국 간의 이명박 정권 시절에 맺어진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청와대는 이왕 맺어진 걸 이렇게 백지화할 수 없으니 최대한 조용히 우리 뜻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수습을 하겠다. 이래서 이 한국당이 이 칼을 들고 휘둘렀지만은
MB를 위해서, 저는 MB를 위해서라는 말을 반드시 김성태 등 한국당에서 이 의혹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태원, 임종석 간의 정경유착, 그리고 임종석의 레바논 방문, 여기에 귀착시켜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뭐 칼둔이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주도 도와주겠다니 어떠니 하면서 지가 뭘 다 할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임종석이 이 평창동에 있는 가구박물관, 청와대 그 뒤로 위로 좀 북한산 쪽으로 좀 올라가면 있죠. 바로 뒤에. 청와대에서 뭐 한 5분, 10분 거리도 안 될 겁니다. 거기서 칼둔과 만나서 어제 오찬을 하면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잘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칼둔이 그냥 접견한 내용만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칼둔 만나서 실제 회담하고 모든 거는 임종석이 다 했고, 그거 끝난 다음에 칼둔이 청와대로 가서 문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덕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임종석이 비서실장에 불과한데 왜 이런 외교 군사 문제와 관련되고 경제 문제와 관련되는 이런 예민한 사안을 본인이 직접 회담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임종석은 이 나라의 지금 2인자라고 장안의 소문이 바다하고요. 박은순 시장 보고도 무슨 뭐 서울시장 출마하지 말아라고 했다 하는 소문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5만 대 다 개입을 하면서 본연의 자기 비서실장 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합니다. 임종석이 UAE에 간 나흘 동안에 이 중국의 방문 일정이 개판 5분 전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 먹고 홀대 받고 와서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임종석은요, 지금 무슨 이제 칼둔 만나가 주요한 국제 문제를 본인이 푸는 능력을 국민 앞에 과시하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청와대에서 있다가 청와대에서 만나면 될 건데 비서실장 방에서 만나려니까 폼이 떨어집니까? 옆방에 대통령이 있어서 자기가 칼둔 앞에서 폼 잡으려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랬습니까? 그래서요, 그 뒤에 평창동에 있는 가구박물관, 한국 가구박물관에서 오찬을 했다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한국 가구박물관에서 밥을 파는 데인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 가구박물관에서 밥 먹어본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박물관에 그 본인이 혼자 장악을 해가지고 밥 카터링 시켜가지고 칼둔 데리고 먹으면, 외국에서 온 칼둔은 그 한국 가구박물관이 청와대의 별관인지 뭔지 압니까? 그래서 혼자서 거기서 폼 다 잡으면서 칼둔 밥 먹이고 그 협상하고 합니까? 이게 임종석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 영역입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은 뭐 합니까? 산업부 장관은 뭐 합니까? 최토의도 데려가지 그랬습니까? 3명이서 밥 먹으면 이야기도 더 쉬웠을 건데요. 자, 임종석의 레바논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레바논 의혹이라는 부분은 임종석이 UAE 가면서 9일, 10일은 UAE에 갔고 11일, 12일은 레바논에 갔는데, 자, 레바논의 이 나라 참 묘한 나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바논은요, 기독교, 이슬람교, 시아파, 수니파 등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사우디에 요즘 그 왕세자 권력을 장악하면서 레바논 총리를 사우디로 불러다가 너 그만둬 이래가지고 사우디 갑자기 프랑스에서 온 손님 만나다가 점심때 전화기 들고 나간 다음에 사우디로 가서 그 길로 비행기 타고 사우디 가서 사우디에서 사표를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바논 국민들이 마라톤 대회하면서 레바논 총리 좀 돌아오라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종석이 가서 만난 사람은 이 레바논의 형식적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레바논은요, 이슬람의 종파, 기독교 종파 이런 나라들이 그 종교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번영한, 중동에서 제일 번영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가 그 이후에 종파들 간의 전쟁에 돌입을 하면서 전 총리가 암살당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한때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가 이 지중해의 보석이라 하다가 폐허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네이비 실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그리고 또 척노리스 나왔던 영화 이런 거 보면 그 레바논의 테러단들이 납치해 가면 거기를 구출하러 가는 미국의 특공대 이런 영화들이 주로 레바논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만들어진 미국의 그 특수작전 영화를 보면요. 한국에서도 레바논 대사관에 근무하던 도재성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레바논에서 납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풀려난 적이 있지요. 자, 그런 지금 다양한 정파가 어울려서 레바논의 정부를 위태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쟁에 휩쓸렸다가 요즘은 조금은 잠잠하지만은 한 몇 년 전에는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는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매우 독특하게 시아파인데요. 이 이슬람의 시아파 일종의 무장 집단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화되어서 레바논 의회의 의석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라고 하면 신의 당 이런 뜻인데요. 이 헤즈볼라의 배후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과거부터 시아파가 일부가 레바논에 좀 있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지금 아사드 정권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아파 소수 정권이죠. 거기에 이라크까지 수니파의 후세인이 다스리다가 시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1978년 혁명 이후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호메이니의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을 받아서 83년에 이슬라믹 아말 조직과 다와 파티라는 조직이 통합하여 만들어졌고 주로 레바논 동부 쪽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고, 자, 이 사람들은 목표가 이슬람 공동체로 전 중동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란의 시아파와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을 향해서 테러를 하고요. 1983년에 다 알려진 베이루트 미 해병대 사령부 건물에 헤즈볼라 자살 특공대가 이 폭탄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갖다 돌격을 해서 241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2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렇게 들이받아서 29명이 죽고 2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2000년에 대대적인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했고, 이스라엘이 한때는 헤즈볼라 때문에 레바논 남부에 진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레바논 북부 지역에는 한 7, 8년 전까지 시리아가 점령해가 있었고, 시리아는 레바논의 자기 영역으로 이렇게 간주했고, 이런 시리아의 점령에 대해서도 헤즈볼라는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는요, 일반 테러리스트들처럼 뭐 복면을 하고 수염 기르는 것도 아니고 군복을 입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독립을 하기 위한 독립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냥 헤즈볼라 상징들을 다 해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즈볼라는요, 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와하비즘이라 그러죠. 원리,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극단적인 원리주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서 여성들이 뭐 상체를 이렇게 많이 드러내고 다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않고요. 레바논의 기독교 신자도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헤즈볼라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란 나라가 과거에 이스라엘, 시리아 또 뭐 프랑스, 외세 이런 데 간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독립하기 위한 독립을 지향하는 정당 결사체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레바논의 종교 비율은 수니파가 27%, 시아파가 27%, 기독교가 40.4%, 이 마론파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도. 나머지는 드루즈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없애버리겠다고 폭격을 가하고 진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요,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미사일로 이스라엘 초계함을 그렇게 대파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고전을 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민간인들이 좀 살상이 되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하면서요, 헤즈볼라가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 레바논의 기독교들은 헤즈볼라를 지지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이 헤즈볼라가요, 지금 북한과 이란, 헤즈볼라의 땅굴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땅굴 커넥션이냐. 물 밑으로 북한하고 이란은 핵과 이렇게 미사일 등에서 긴밀하게 통하고, 또 헤즈볼라는 북한의 이란의 똘만이니까 결국 이 세 나라가 밑에서 통한다 해서 땅굴이냐. 그런 뜻도 있고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에서 땅굴을 파고서 이렇게 작전을 펴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여기에 실제로 북한의 땅굴 기술이 전파되었다고 이스라엘의 군 전문가들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 더 나아서 갔어요. 북한이 전자전에서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이란에 제공되고 헤즈볼라한테 제공되어서 결국은 2006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침입했을 때 이스라엘 군의 전사자가 120, 부상자가 500, 민간 사망자가 43명, 민간 부상자가 4,262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헤즈볼라는 크게 많이 다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헤즈볼라가 북한과 이란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요, 그쪽에서 지금 답이 왔는데, 이 북한과 이란, 그리고 이 이란에 있어서 핵명수비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란의 핵명수비대, 그리고 헤즈볼라의 관계는 매우 단단한 이런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란은 미사일 판매, 핵기술 전파 등과 관련해서 북한과 매우 단단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이란의 또 대리인격인 헤즈볼라에게도 이렇게 북한과의 연대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는 이 레바논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어요. 레바논의 정치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레바논의 총리가 사우디의 소환에 의해서 순위파죠. 적극적으로 불려간 거는, 네가 왜 이란이 주도하는 이 시아파나 그리고 기독교파의 어떤 공작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자빠졌느냐, 총리 그만두라고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정치에 많은 부분들을 이란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란의 레바논에 대한 작업은요, 헤즈볼라라는 정치 조직을, 군사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이란의 돈과 무기 등이 헤즈볼라한테 제공되면서 이란이 마치 헤즈볼라를 통해서 레바논을 위성국가처럼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헤즈볼라의 지금 군사력은 이 완전히 그 베이루트 시내 수도부터 비롯해서 레바논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베이루트에서 이런 이란 헤즈볼라 커넥션을 통해서 임종석 특사와 만약에 만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북한은 이걸 가지고 이란을 핵민수비대나 이런 쪽과 상의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란 쪽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헤즈볼라에게 지시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이 이란한테 부탁하고 이란이 헤즈볼라한테, 이 통제가 되는 헤즈볼라한테 부탁을 했다면 헤즈볼라가 충분히 지금 임종석의 레바논 방문에 협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헤즈볼라가 작정을 하면 임종석이 레바논에 가서 무사히 돌아올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이 레바논에 가서 부대를 뒤지고 또 더 나아가서 레바논 대통령을 만난 것은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100% 작용했다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임종석이 왜 북한과 이토록 가깝고 위험한, 한국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런 레바논에 갔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 쉽사리 그 바쁜 와중에 왜 갔느냐,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에는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려다가 서로가 노출될 염려가 있으니까 임종석이 UAE를, 지금 UAE하고 관계를 핑계대서 가는 척을 하고 거기에서 그 옆에 있는 레바논도 들른다 하고, 그리고 레바논에 들른 척 하면서 거기에서 북한 측 인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